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지난 시간엔 미국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냐? 거짓말. 네. 그럼 미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거짓말까지 용서를 해주냐? 그냥 거짓말, 뭐 사실 은폐 정도, 뭐 정보를 왜곡한 정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은폐나 정보 왜곡 정도는 미국 국민들도 이렇게 넘어간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거짓말에는 이제 어떤 종류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게 또 중요해. 사실 그래서 이 정치학자들 중에서 리더십들, 국가 리더십들의 어떻게 보면 오판 말고 거짓말이라는 건 의도가 있는 거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서 거짓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국가 간의 거짓말이야. 국가 간의 거짓말. 국가 간의 거짓말은 외국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네, 그렇죠. 외국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지. 지금 중국이 우리 미국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다 라던가 아니면 야, 우리나라는 그런 무기 없어. 우리가 무슨 핵무기가 어디 있어. 핵무기 있는데. 이런 국가 간의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했다 안 했다? 용서해줘야죠. 100% 다 용서했다는 거야. 네, 맞아요. 국익을 위해서. 그럼요. 심지어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 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플루토늄 갖고 있었고 막 IAEA 뭐 사찰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막 했었잖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꽤 있어. 최소한 개발하고 있었죠. 최소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딱 처음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고 했냐면 지금 이 순간부로 대한민국에선 그 어떠한 핵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뭐 이런 논조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떠한 핵도 없음을 밝힌다라는 건? 지금까지 있었다 없었다는 뭐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건 거야. 그래서 뭔가 이건 거짓말은 아니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표명을 또 진실만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사실 표명을 한 건데 그 전에는 대통령들이 우리가 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발언 논조 비슷한 것들이 의미 있는 보직을 가진 대통령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거지. 근데 네가 얘기한 이 사례보다는 더 적합한 사례가 있어. 뭐냐면 대만한테 했던 거짓말. 대만한테 우리가 수교와 관련해가지고. 그래. 이미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맺었고 그것 때문에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대만을 내리고 중국에 올라가기로 결정이 됐고 심지어 유엔 회원국에서도 대만을 쫓아내라고 중국이 얘기하니까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 대만을 유엔 회원국에서도 빼버리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국가로 전락시켰던 걸 하잖아. 그렇죠. 그때 대만이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도 물었거든. 우리나라에게도 우리가 정통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한국이 내일 우리랑 단교한다고 하던데 사실이냐를 몇 차례 대만 대사가 우리나라 그 담당 부처 장관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물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 그런 사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발표를 덜컥 했지. 그렇죠. 발표만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 대만에서 대사 관저로 쓰고 있는 그곳이 명동으로 굉장히 좋은 터던데 그걸 우리가 쓰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시죠 하고 그것도 줬단 말이야. 그런 거짓말을 했던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보인 결정은 뭐다? 용서했지. 국익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대만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고 국가가 거짓말을 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국익상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야. 그 당시 대통령이 단교한다고 딱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사실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단교를 했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거짓말하고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국익상 이제 우리도 중국과 비즈니스 해야 되고 물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세계의 흐름이 또 그랬죠. 그렇지. 대통령이 저 정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용서를 해줬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깡그리 용서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은폐라는 게 있어. 전략적.
뭐 우리 앞서서 은폐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속였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은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들이 또는 각 나라의 국가 수반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이 전략적 은폐가 있는데 이 전략적 은폐의 대표적인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딱 확인해 봤는데 우리 군이 완전 아사리판이야. 당나라 군대야. 네. 이거는 완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 뭐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거.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군의 전략은 막강하고 외적이 침입했었을 때 우린 반드시 섬멸할 수가 있고 준비돼 있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럼 이건 거짓말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 아니죠. 요거야말로 뭐 전략적 은폐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네. 일단 군의 사기도 생각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군이 오합지졸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사회 불안전성이 더 높아져서 그렇죠.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적이 원하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에서도 실제와 다른 전략적으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진 은폐들은 예를 들어서 허용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판단이 약간 옥신각신한 게 있어. 인민군이 서울에 침공할 때 네, 1950년 6월 25일이죠. 3일 만에 함락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지? 뭐 우리 국군 잘 싸우고 있다고. 그렇지. 근데 본인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다고? 너무하세요. 너무. 그러면 네. 이거는 전략적 은폐로 용서할 수 있는 속임수였나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건가 고민이 많아. 네. 그러면 우리 군 다 철수했다. 우리 나도 지금 먼저 도망간다. 네. 여러분들도 빨리 튀어라. 각자 도생해라. 이렇게 하면 한강대교는 물론 끊어졌긴 했지만 네. 그 사람 밟혀 죽고 뭐 난리 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고 이걸 그렇게까지 용인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런 때 거짓말을 할 거면 지금 북한군이 우리 서울 바로 코앞까지 왔지만 그래서 우리 군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잠시 지금 어느 쪽에서 후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작전상 후퇴했다. 요런 정도면은 거짓말이었다고 전략적 은폐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그냥 너무 생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 걱정하지 마라.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그러게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 확실한 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일관된 얘기가 있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또 사람의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고 하여튼 전략적 은폐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군이 무능한 군을 유능한 군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까지 용서를 했지만 또 디테일하게 상황 들어가면 약간 뭐랄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례들은 몇 개 있어. 네. 하지만 이런 거짓말들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용서를 받았다. 제가 떠오르는 전략적 은폐 중에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걸어놓은. 근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자마자 막 한 달 만에 신형 미사일이 개발되고 그 정도까지는 전략적 은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좋은 전략적 네. 은폐지. 우리 미국이 못하게 하는데 우리 미사일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런 거 개발도 못해요 했는데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개발 다 끝냈어요. 풀어주자마자 바로 미사일이 개발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 전에 다 개발해놓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런 전략적 은폐는 좋은 네, 거야. 환영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포 조장이야. 공포 조장. 뭔가 우리가 경제 발전을 더 강하게 이뤄야 돼.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국방이나 방위 산업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우리를 무슨 침공하려는 데도 없는데 군비를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겁니까? 이러면 동의를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무슨 안보에 큰 위협이 있는 것 같이 막 몰아붙이는 거 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정권에서 많이 또 했었던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뭐 반공 이런 거.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온 것도 사실이니까. 네, 그렇죠. 그 반공이라는 것 때문에 경제 발전에 우리 모두 헌신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방위 산업을 비롯해서 자주 국방과 기술 육성에도 더 신경 많이 쓴 개개인들이나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거야. 그래서 이런 공포 조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려고 과대해서 얘기하거나 없었던 사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경우 국민들이 용서했다는 거야. 근데 국익을 도모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공포 조장한 다음에 뭐 유신헌법 뭐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렇게 그것도 들어가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때마다 북한에다가 아주 죄송하지만 미사일 좀 쏴주세요 얘기한 거는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건지 정권 연장을 위한 건지 이런 거는 당연히 지탱을 받아야지. 뭐 총풍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90년대 말 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바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포를 조장해서 국가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한 공포 조장이었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또 용서하더라.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신화 창조. 민족주의. 사실 그 외란 때, 그 호란 때, 그 우리 장군이 그렇게까지 공을 세운 건 사실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일기토를 들고 적진을 들어가서 뭐 적장 몇 명을 몇 명을 베고 일합에 적 3,000명을 베고 그리고 혈혈단신 돌아왔다. 이야 이거는 뭐 민족주의 신화 창조. 아니지 이거는 뭐 개구라지. 그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동영상도 없고 동영상 CCTV 없지. CCTV도 없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했던 나라들이 중앙아시아에 있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 소련과 딱 분리된 거야. 그리고 소련의 위성 국가가 아니게 된 거야. 그러면 소련하고 손절해야 되잖아. 그렇죠. 러시아라고.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한 거를 격화시키고 그렇죠. 자국어를 억지로 가르치는 거야. 예, 맞아요. 그래서 자국어를 이제 육성하고 그리고 자국의 역사책을 다시 집필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읽고 있는 모든 역사책은 승자가 기록한 역사를 읽는 거거든. 그렇죠. 조선 시대에서 고려를 평가한 거, 고려 시대에서 통일 신라를 평가한 거, 다 그런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역사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객관성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국과 우리나라가 대척점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확실히 영웅신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민족주의 성향을 고취시키는 역사를 기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독립운동사에서도 보면은 청산리 전투에 대한 그 전과가 우리가 죽였다 주장하는 숫자하고 일본이 우리가 이만큼 당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치적을 높이 세우냐?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 그럼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서 얻는 국익이 더 큰 거야. 딱 5명만 살상하고 왔어도 5만 명 정도 죽이셨다고 하던데 뭐 이런 그 지역을 뭐 초토화시키고 온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친일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다 그냥 독립으로 간주하자. 이렇게까지는 나도 동의하기 좀 어려워. 그렇지만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질 때 그 옆에 도시락 들고 있었던 사람도 독립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이제 민족의식도 고취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고취 여기를 위한 거짓말들은 전부 다 용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 가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 딱 보면 중앙아시아 이 그 가운데 큰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사당 앞에 같은 그 광장에 무슨 장군이 하나 이렇게 딱 서 있어. 그 말 타고 딱 이렇게 있어. 딱 보니까 러시아계도 아니라 몽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우리로 따지면 당군 할아버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인 학자 그쪽에서 교류 협력하고 있는 한국인 학자 급조했어. 뭔가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 원래 우리가 한민족이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자꾸 찾다 보니까
그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의 넷째 동생의 당숙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에 큰 또아리를 트고 초기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사람이야 뭐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역사화하는 거지. 만약 그쪽까지 실제로 나갔었고 나간 건 사실이니까. 예. 그렇지만 그걸 막 그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 이건 좀 오버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엮어야 되는 거지. 엮어야죠. 그래서 민족주의 신화 창조, 미국이 군인들을 영웅화하려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던 권위주의적 제국주의. 권위주의적 시진핑이 하는 거. 예. 우리가 제국이 되어야 되고 지금 외국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금 훼손하려고 하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국가가 통치 전면에 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익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 연장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회 통치를 용인해달라는 제국주의적인 성향.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거고, 정치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 만큼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비열한 은폐라고 표현했어. 비열한 은폐. 시카고 대학교 경찰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비열한 은폐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내 수족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같이 갈 사람들은 뭐 챙겨야 돼. 그런 사람들 챙기는 과정에서 이럴 수가 있지. 나는 몰랐는데 임자 당장 들어왔어. 임자가 그랬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어느 멀쩡한 대학생들을 간첩이라고 해서 잡아들여서 옥살이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던 걸 뒤늦게 보고받은 거야. 그냥 예를 드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임자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뭐 내가 아는 그 사극의 역할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대통령인 사람이 이게 맞는 사실이야? 그 멀쩡한 대학생이 지금 6년째 지금 감옥에 있어? 그랬더니 각하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 눈치 보면 알잖아. 귀시자되게 탁 내리면서 정신 나갔어! 누가 이런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게 각하를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사회가 조금씩 분란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라도 미봉책을 만들지 않아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하 입장에서는 걔를 너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돼서 법정에 세우는 게 그 각하가 하는 온당한 일일지 아니면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 알았어? 하고 쇄도해주고 숨겨주는 게 각하가 하는 일인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뭐 어디 조용한 데서 1년 쉬다 와. 딱 이런 정도로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결정해 주신 분들이 꽤 있어. 이게 우리나라를 제가 예를 든 거지만 뭐 그냥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 충성하다가 사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대부분의 리더십들은 선택지가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쉬다 와 해야지. 뭐 한직에 보내거나. 이거를 한직에 보내면 티가 나잖아. 잠깐. 그래서 쉬다 오는 거야. 한직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쉬는 건 다른 형태로 쉴 거는 없지만 명예가 많은 그런 곳으로 영전을 시켜버리는 거야. 대표적으로 대한체육회 회장. 그런데. 아니면 외국 대사 이런 데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격하는 아닌데 저것도 하시는 거야. 이제 부럽다 소리는 듣지만 엄청난 실권은 없는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데로 보내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잘 용서를 안 하더라는 거지. 왜? 그것도 관리를 잘 못한 거는 리더의 책임을 물어. 그게 리더가 관리자의 책임도 있는 건데 그거 관리 안 하고 뭐 했느냐. 그것 때문에 너도 옷 벗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회사에 제품이 하자가 있어. 그래서 애가 크게 다쳤어. 그러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일선의 공장의 직원들이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요.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 못한 거잖아. 그거 안 할 거면 대표라는 직함을 쓰면 안 되죠. 그럼 그래서 그 사람도 옷 벗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본인의 리더십과 조직 관리 차원에서 그걸 숨겨줘야 조직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자기 정권 연장의 방편일 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비열한 은폐라고 시카고 경제학자들은 그냥 지칭을 하면서 이거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용서를 잘 안 해주더라.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자유주의 규범에 반하는 거짓말. 이건 순간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갑자기 보호무역하고 갑자기 말 바꾸고 하는 거 있지? 네.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가 잘하지. 그렇죠. 원래 자유무역해야 된다, 상호 호혜적이어야 된다, 막 국가들이 그렇게 하다가 우리 호혜성 유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하지만 뒤에서 자국 기업들에게 야 보조금 받아, 이 특허 받아가. 그렇죠. 그리고 야 니네 특허 침해했던데. 나 일단 못 본 거다.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것들은 또 국민들이 용서하다는 네, 거야. 뭐 재판하는데 막 10년 넘게 걸리고.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좋은 예네. 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미국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 뭘 했느냐. 미국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일단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것은 거짓말로 간주하지 말자. 네. 그래서 거짓말은 더 협소하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거짓말만 거짓말로 그렇지. 하자. 그런데 그 거짓말 중에서 큰 대세로 분류하면 외국에 대한 거짓말, 외교나 이런 해외와 관련된 거짓말은 다 용서하더라. 근데 국내와 관련된 거짓말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용서받기 이거는 어렵다. 용서받기가 어려워하더라. 그리고 거짓말의 종류를 나눠봐서 구분을 이번 해봤더니만 시간의 주제였죠. 7개가 있는데 국가 간의 거짓말, 공포 조장, 그다음에 전략적 은폐, 무능한 군을 예를 들어서 했었지. 그다음 민족주의 신화 창조, 자유 규범에 반하는 거짓말, 그리고 권위주의적 제국주의를 만들기 위한 거짓말, 비열한 은폐. 이 중에서 권위주의적 제국주의 거짓말과 비열한 은폐형 거짓말은 용서를 잘 안 했지만 나머지 국익을 위한 거짓말 정도는 국민들이 다 용서해 주더라. 우리 지도자니까 이런 원칙 아래 미국인들은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했더라. 그럼 그 우리나라의 헌법기관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기관들은 어떤 가이드를 줄지 어떤 심판을 내릴지 우리가 지켜보고 거기에 수용해야지 뭐.